안녕하세요, 채권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사채권이 왜 돈을 받기가 좀 어렵고 떼이는 경우가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민사채권에 이제 대비되는 그 채권이 이제 상사채권인데, 상사채권은 이제 상거래상에서 이제 발생되는 채권을 이제 상사채권이라고 하고, 민사채권은 개인 간의, 즉 사인 간의 돈거래에서 이제 발생되는 채권의 대부분을 이제 민사채권이라고 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지불각서라든가 또는 뭐 차용증을 뭐 이렇게 작성을 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써서 공정증서를 이제 발행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융통을 하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많이 보는 경우에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하시더라도 통상적으로 그 회수가 되는 그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이유는 개인 간의 이제 금전거래는 이제 돈을 빌릴 때 이렇게 보면은 물론 돈을 갚겠다라는 이제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지만은, 통상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영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직장 생활을 영위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빌릴 때는 나름대로 이제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질 못해서 그게 이제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뭐 지인으로부터 돈을 이제 차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또 자금이 융통이 되질 않으면은 또 다른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더 자금 융통이 더 어려워져서 또 사금용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 변제를 이제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지게 되는 상황이 거의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거래상에서 발생이 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내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변제가 좀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사채권을 의뢰를 받아서 그 신용조사라든가 재산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신용 상태가 아주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돈을 이렇게 빌린 경우가 채권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뭐 A라는 채권자한테 빌린 경우도 많고, 또는 B라는 채권자도 있고 C라는 채권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축은행, 뭐 사금융을 또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변제를 못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까지 이렇게 등재가 돼서 옛날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신용불량 까지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회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 사인 간에 그 금전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차용증이나 뭐 공정증서 뭐 또는 지불각서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채권을 이제 어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증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채무자가
나중에 변제기에 변제 자력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또 채무자가 뭐 직장이 어느 정도 변제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만약에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차용증이나 이런 걸 쓸 게 아니라 그 재산에다가 담보를 설정을 한다든가, 뭐 근저당을 설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차용을 해주시는 게 옳은 방법이지, 그냥 무작정 차용증이나 뭐 지불각서를 써준다고 해서 그 채권이 담보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뭐 나중에 변제 못 받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차용증이나 무슨 지불각서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법정 다툼을 해서 나중에 승소 판결을 얻었다 한들, 그 승소 판결문이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도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만약에 없다 손 치면은 결국에는 그 판결문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단지 뭐 채권의 소멸시효만 10년으로 좀 늘어난다는 거, 요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사채권 영역 범위 내에서는 돈을 이렇게 차용을 하고 빌려주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항상 그 채무자가 나중에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따져보시고, 그리고 또 신용 상태가 어떤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 연후에 빌려줘도 늦지 않다라고 이제 뭐 생각이 듭니다. 뭐 실례로 저희 업계에서는 서로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불문율입니다. 솔직히 일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끼리도 뭐 빌리려고 하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게 또 뭐 그런 불문율 같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좀 삭막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게 또 전통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사적으로 뭐 금전 관계를 하실 때는 그런 거를 항상 주의를 좀 하시고, 상사채권보다는 좀 어렵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뭐 빌려주실 때 그냥 통장으로 뭐 빌려주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께 전화상으로 이렇게 문의를 오시는 거 보면은 통장으로만 이렇게 빌려줘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통장으로만 빌려주시면은 그게 증거 서류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소송에 갔을 때 그 채무자가 부인을 해버리면은 그게 증거 능력을 상실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 예전에 내가 그 채권자한테 빌려준 돈 내가 돌려받은 돈이다 라고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래버리면은 그 증거 능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뭐 생각을 좀 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 채권이 왜 이렇게 그 회수가 잘 안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 관계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좀 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 그러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